안녕하세요. 풀도랑 풀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미가 오늘 제가 소개할 식물은 아니고요. 그냥 꽃 중에 꽃이라고 불리는 이 장미처럼 오늘 제가 소개할 식물도 그 언저리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식물은 바로 이 녀석인데요. 어쩌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 잎과 줄기만 보고서도 이게 어떤 식물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시죠? 이 식물에는 화타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화타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아주 서럽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며칠을 반복이 되니까 꿈속에 여인이 나타났던 자리를 찾아가 봤대요. 거기가 화타의 집 정원인데 그 자리에 이 식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화타는 이 식물을 선물을 받았는데 뭐 줄기도 약에 쓰는 데도 없고 잎도 약에 쓰는 데도 없고 이래서 그냥 쓸모없는 풀이다 하고 버려뒀는데 계속 꿈에서 그런 여인의 꿈을 꾸게 되니까 부인이 그러지 말고 뿌리도 써보세요 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런데 화타가 이걸 무시를 한 거죠. 남자들이 여자 말 안 듣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와이프 말은 좀 일단 무시를 좀 하고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부인이 월경을 하게 됐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이 식물의 뿌리를 스바님한테 혼날까 봐서 그것도 몰래 살짝 해가지고 끓여 먹었는데 통증이 나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화타한테 하니까 그때서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식물도 그런 데 쓰임이 있구려 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녀석은 생리불순이나 월경통 이런 데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 식물의 이름은 작약입니다. 시골에서는 한박꽃이라고도 부르지요. 오늘 제가 이 작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약의 효능이고요. 두 번째는 작약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거름을 얼마 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약을 어떻게 번식을 하고 어떻게 심으면 된다 이 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작약을 약재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작약이라고 하지 않고 백작약, 적작약 이렇게 나누는데요. 백작약, 적작약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작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화타에게 쓸모가 없다고 버림받은 작약의 잎과 줄기입니다. 지금은 가을이 되어서 잎이 다 질 때라서 이렇게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약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화타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잎과 줄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 뿌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뿌리도 백작약과 적작약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백작약 같은 경우는 빈혈 치료와 진통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적작약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 강화제하고 해열제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까의 그 무성한 잎들을 베어내고 나면 이렇게 작약순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 순들은 추운 겨울을 지내야 싹을 올리게 됩니다. 작약을 약으로 사용을 할 때는 뿌리를 잘라서 가공을 한 다음에 백작약과 적작약으로 나눠 가고 사용을 하는데요. 백작약 같은 경우는 근육의 경련을 억제로 하거나 아니면 진통, 면역 조절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간을 보호한다든지 항균, 항종양, 항노화 이런 쪽으로도 백작약이 작용을 합니다. 적작약 같은 경우는 앞에 말했던 백작약의 효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혈액이나 심장 또는 폐 아니면 간 같은 이런 쪽으로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백작약과 마찬가지로 항염이나 진정이나 진통, 경련 해소 이런 작용들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작약의 뿌리고 가공을 통해 가고 약성 차이가 좀 나는 것일 뿐이라서요. 그냥 백작약 같은 경우는 약성이 조금 순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적작약은 조금 더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작약의 재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작약은 씨앗으로 키울 수도 있고 내두를 나눠서 그렇게 번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씨앗으로 하는 경우는 심으면 당에 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 3년, 한 5년까지도 그렇게 지나야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약을 심으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모종을 해가지고 심는데, 모종을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심으시게 되면 적어도 3, 4년 뒤에 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는 작약의 내두입니다. 내두라는 것은 여기 이 머리하고 이 뿌리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을 내두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으로 키우는 작약 같은 경우는 심으면 한 3년, 4년 정도 만에 작약을 캐게 되고요. 꽃으로 키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거름을 안 주니까 한 7년까지 놔둬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7년째 되면 뿌리도 엉켜서 뿌리도 제대로 못 뽑겠는데, 이제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달려 가지고 이 자식들도 다 먹여야 될 거고 좀 제대로 못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캐 가지고 이거를 분주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작약을 캐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다 뿌리가 다 잘려 있는데, 뿌리가 이 정도까지 자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긴 뿌리를 잘라 주시고 위에 여기 이 순하고 뿌리까지 한 5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이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순이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조금 남겨주시고 잘라야 이 뿌리가 내년에 영양분이 되거든요. 보통 보면 한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손가락 한 2마디나 3마디 길이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뭐든지 모종이 되게 심는 거는 순은 하나하나 2개 있는 게 좋고 뿌리는 많이 달려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작약 같은 경우는 내년에 꽃이 필 봉오리가 지금 미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두꺼운 봉오리가 내년에 꽃이 될 봉오리들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영상 찍을 거라고 요거 하나 뽑다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빨처럼 생긴 이것이 내년에 꽃봉오리입니다. 제가 내년 꽃봉오리 하나를 날려 먹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여기 내년에 꽃이 될 순 한 2-3개 또는 서너 개를 놔두고 다 잘라 버리시면 됩니다. 작약 모종을 만들 때는 이 뿌리를 조금 크게 썰어 주는 것이 좋고요. 작게 썰으면 내년에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꽃봉오리가 있어도 꽃을 못 피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크게 해주셔야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봉오리는 1개 정도만 살려두시고 나머지 다 떼버리셔도 됩니다. 작은 순들은 잎이 될 거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뿌리가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안정적으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꽃봉오리는 1개나 2개 정도가 좋겠네요. 그러니까 꽃봉오리를 몇 개 살릴지는 작업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작게 살려주시는 게 적응하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약은 겨울을 나야 꽃을 피우는 작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작약이 화분채로 노지 활동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위에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면 이걸 흙에다 묻어 주시면 되는데요. 작약을 캐기 전에는 작약 순이 여기까지 지금 흙에 묻혀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지만은 우리가 심을 때는 위로 한 손가락 2마디 길이 정도? 한
3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흙을 좀 거꾸로 덮어 주셔야 겨울을 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 꽃봉오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꽃을 피우지만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양분을 모조리 거기다 갖다 바치기 때문에 뿌리 키울 영양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약 약재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걸 꽃을 보지를 않고 꽃을 다 잘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꽃을 내후년까지 좀 튼튼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작약꽃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작약꽃이 피고 나면 그거를 그냥 꺾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꽃을 보시고 나면 꽃은 잘라 버리고 좀 더 뿌리에 영양분이 충실히 가도록 하시면 내후년까지도 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식 간격은 3, 4년 그 이상 놔둔다는 걸 생각을 하고 50cm 정도 이렇게 사이를 두시고 그렇게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번식법은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나 궁금한 게 생기시는 분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약으로 약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자르는 이거는 약작약이라고 해갖고 호작약입니다. 호작약만 약작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원예용 이런 작약들도 다 약이 되는데 원예용 같은 경우는 뿌리를 판매를 하는 것보다 꽃을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작약들은 꽃이 피는 이런 것들을 약작약으로 키우는데 약재라고 하면 적작약, 백작약을 나눌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꽃이 흰 거는 백작약이고 꽃이 빨간 거는 적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꽃이 분홍색인 것도 있고 요즘엔 노란색 꽃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한국학술정보사에서 이제 나온 책 중에 세계 약용식물 대백과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 저명하신 분 두 분께서 이제 지은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건데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적작약 같은 경우는 작약의 뿌리를 그대로 사용해 말린 거, 이 뿌리를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세척마에서 말린 거를 적작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백작약 같은 경우는 이 뿌리를 급피를 하고 삶아서 그늘에 말린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삶아 가지고 급피를 해서 말려도 괜찮고 급피를 한 다음에 삶아서 말려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삶게 되면은 작약 속에 있던 성분이 몇 가지가 빠져나가게 되고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작약은 적작약보다 좀 더 약성이 순하게 되는 거고 적작약은 좀 더 약성이 강하게 돼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서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 꽃색을 가지고 적작약하고 백작약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디 보면은 탄작약을 가지고 적작약, 백작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친정 어머니께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작약 갖고 국도 끓여 먹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맛이 날까요? 궁금해지네. 다음에 제가 작약 뿌리를 캐게 되면 국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